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덕원미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지구,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되신 적 많으시죠?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핵심 법률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대대적인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본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된 뜻깊은 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환경정책은 단순히 개발을 규제하거나 시설을 지어놓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건설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잇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만 의의를 두다 보니 방치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 명칭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새롭게 개편하며 법률 곳곳에 시대적 변화를 전면 반영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되어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순한 규제를 완벽히 넘어섭니다.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 기업의 ESG 경영 실적과 연계할 수 있는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철저한 전문성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방점을 두고 있죠. 과연 확 바뀐 자연환경보전법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과 국토를 어떻게 녹색으로 물들일지, 그 놀라운 변화의 세부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변화 6가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태통로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통합관리입니다. 예전에는 개발로 야생동물끼리 끊기면 생태통로를 짓기만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설치 전부터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전문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위치나 규모를 보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주기적인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니 사후관리도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건 사업의 민간 참여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하던 훼손지 복원 사업에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기부하거나 직접 복원 사업을 한 뒤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 참여 실적을 생물 다양성 증진 기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ESG 경영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수 사업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고 이를 지원할 자연환경보건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광역화 및 정밀화입니다. 기존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알아서 만들다 보니 지역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일관성을 위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5,000분의 1 이상의 정밀한 축척으로 그려야 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정확한 생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됐죠. 네 번째, 생태관광 육성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관광객이 믿고 즐길 수 있도록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신설되었고 전국 단위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K생태관광의 글로벌화를 이끌 생태관광국제협력지원센터도 지정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입니다.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무나 공사하다가 오히려 생태계를 망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법령이 정한 기술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등록한 전문가만 설계나 시공을 대행할 수 있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제화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이끌기 위해 기존 사단법인이었던 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대국민 환경 캠페인 등에서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과거의 소극적인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정확한 데이터 기반 관리, 민간 자본과 ESG의 결합,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보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단순히 개발을 규제하고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훼손지 자연환경 보건 사업은 단순한 규제 이행이 아닙니다. 토지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직접 보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증진 기업 활동이라는 공식적인 ESG 경영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우수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과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한눈에 검증된 수준 높은 자연체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휴일, 가족과 함께 인증받은 생태관광지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연을 아끼고 즐기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새롭게 의무화된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 시스템과 도지사 주도의 광역 단위로 일관성 있게 작성될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끊어짐 없이 실효성 있는 국토생태망을 완성해주기를 강력히 제언합니다. 환경 보전은 더 이상 누군가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 속 과제입니다. 전문성과 민간 협력이 더해져 새롭게 단장한 자연환경보전법이 대한민국을 더욱 푸르게 만드는 든든한 뿌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